안녕하세요. 스프링 에이싱크를 활용한 비동기 처리 발표를 맡게 된 Z1기 백엔드 한재무입니다. 여기 2개의 식당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 식당에는 직원이 1명뿐입니다. 따라서 이 직원이 손님 응대부터 주문, 요리, 서빙까지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은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주문을 받으러 갑니다. 이후 손님이 주문한 메뉴를 요리하러 주방으로 이동합니다. 손님에게 제공할 음식을 조리한 뒤 음식이 준비되면 주방에서 나와 손님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분명 비효율적이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뒤이어 들어온 손님들은 기다리다 못해 불만을 품고 식당을 나갈 거예요. 두 번째 식당을 볼게요. 여기에는 손님을 응대하고 주문을 받는 웨이터와 요리를 담당하는 주방장이 있습니다. 웨이터는 손님에게 가서 주문을 받고 주방장에게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달합니다. 메뉴를 전달받은 주방장은 즉시 요리를 시작하고 그 동시에 웨이터는 바로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으러 갑니다. 이 과정에서 웨이터는 요리를 직접 하지도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여러 손님을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2개의 식당 중에서 첫 번째 식당처럼 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방식을 동기, 두 번째 식당처럼 여러 작업이 서로의 시간이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병렬적으로 실행되는 방식을 비동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팀에서 개발 중인 피고 서비스를 통해 비동기 처리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에는 톡픽이라는 게시글이 존재합니다. 사용자는 톡픽을 작성할 때 제목과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톡픽 생성 API는 요청으로 온 톡픽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업로드한 기록이 있다면 그 파일을 가져온 뒤 톡픽과 매핑하는 작업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API를 포스트맨에서 호출해본 결과 요청을 처리하는데 무려 약 0.8초가 걸렸습니다. 톡픽을 저장하는 데에는 16ms 밖에 안 걸렸지만 이미지들을 톡픽과 매핑하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톡픽 생성 시 이미지 처리가 실시간으로 완료되어야 할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톡픽이 성공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즉각적인 피드백만 돌아오면 그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업로드한 이미지가 톡픽과 잘 매핑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죠. 게다가 이미지 처리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I/O 작업이면서 S3와 같은 외부 API 호출을 필요로 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일 매핑 작업을 비동기 처리하여 응답 시간을 감소시켰습니다. 톡픽 생성 과정을 다시 보면 애플리케이션은 이미지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톡픽 데이터만 성공적으로 저장했으면 응답을 반환합니다. 이를 통해 API 응답 시간에서 파일 매핑 시간이 빠져 전체 응답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시 호출해본 결과 응답 시간이 80ms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보면은 톡픽 생성 API는 톡픽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응답을 내려주고 파일 매핑은 비동기로 처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기식으로 동작하는 작업의 일부분을 비동기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동기 처리라고 합니다. 비동기 처리를 통해 작업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프링의 에이싱크를 적용하여 비동기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싱크는 스프링의 AOP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비동기 처리를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노테이션입니다. AOP의 핵심 개념인 관심사 분리를 통해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면서도 복잡한 멀티스레딩 코드 없이 선언적으로 비동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먼저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이나 컨피규레이션이 붙은 클래스에 enable asynch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동기 처리 기능이 활성화되고 비동기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비동기 작업을 수행할 퍼블릭 메서드에
async 어노테이션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어노테이션 2개만 추가하면 비동기 처리가 끝이 납니다. 어노테이션 2개만 추가했을 뿐인데 어떻게 비동기 처리가 가능한 걸까요? 스프링은 enable async를 통해 내부적으로 비동기 관련 설정을 자동으로 가져오며 async annotation bin post 프로세서를 스프링 bin으로 등록합니다. 이 클래스는 bin post 프로세서라는 bin 후 처리기의 구현체로 async가 붙은 메서드를 감지하고 비동기 처리를 위해 프록시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스프링은 먼저 bin으로 등록할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객체를 bin 저장소에 등록하기 직전에 bin 후 처리기에 전달합니다. bin 후 처리기는 전달된 객체가 프록시 적용 대상인지 체크한 뒤에 맞다면 프록시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프록시 객체는 스프링 컨테이너에 bin으로 등록됩니다. 다음은 비동기 메서드가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async가 붙은 메서드를 호출하면 AOP를 통해 프록시 객체가 이 호출을 가로채서 annotation async execution 인터셉터에게 전달합니다. 이 클래스는 async execution expect support를 상속받은 클래스로 비동기 작업을 가로채고 실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클래스의 주요 메서드를 한번 볼게요. 인터셉터는 먼저 비동기 메서드를 실행할 때 사용할 executor를 결정합니다. 이 executor를 결정하는 메서드를 자세히 보면 이미 결정된 executor가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컬러 파일을 기반으로 실행기를 찾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디폴트로 지정된 executor를 사용합니다. 이 executor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executor를 가져왔다면 선택된 executor와 함께 실행할 작업과 메서드의 반환 타입을 전달하여 작업을 제출합니다. 여기서 작업을 제출한다는 것은 executor에게 비동기 작업 실행 요청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서브밋 메서드의 구현부를 보면 메서드의 반환 타입에 따라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비동기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executor를 가져온다고 했는데요. 이는 비동기 작업을 관리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스레드풀이나 스케줄링 설정과 같은 비동기 작업 처리의 공통 기능을 제공하여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스프링에서는 비동기 처리를 위한 다양한 executor 구현체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구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bin annotation을 붙여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async configurer에 get async executor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executor만 있어도 된다면 오버라이딩하여 사용을 하다가 다수의 실행기가 필요할 때 bin으로 등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executor 구현체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simple async task executor는 각 작업을 실행을 할 때마다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하는 실행기입니다. 설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레드 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레드를 재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번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해 시스템 리소스를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set concurrency limit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동시 실행 가능한 최대 스레드 수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스레드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서 비교적 가벼운 작업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를 등록해서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는 스레드의 이름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스레드를 계속해서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레드풀 태스크 executor입니다. 스프링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 구현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실행기는 스레드풀을 사용하며 개발자가 스레드풀을 관리할 수 있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풀과 작업 큐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여러 메서드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스레드풀의 크기와 큐 용량을 적절히 설정하여 시스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스레드풀 태스크 이그제큐터를 사용 시 Rejected Execution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스레드풀 또는 작업 큐의 용량이 초과되어 추가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예시를 통해 한번 이해해 볼까요? 앞에서 스레드풀 태스크 이그제큐터를 등록하는 코드를 다시 보면 실행 가능한 최대 스레드 개수는 2개, 큐 용량은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10개의 작업이 동시에 실행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개의 스레드가 각각 하나씩 작업을 처리하고 5개의 작업이 큐에 쌓여있는 상태에서 3개의 작업이 추가로 요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큐 용량은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은 거절할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예외가 바로 Rejected Execution Exception입니다. 방금처럼 스레드풀이나 작업 큐가 가득 차 작업을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을 때 Rejected Execution Exception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스레드풀 태스크 이그제큐터가 지원하는 여러 작업 거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작업 거부 정책, 즉 Reject Policy는 총 4개가 존재하는데 예외가 발생하는 정책이 디폴트로 지정된 Abort Policy입니다. 그 외에도 제출한 스레드, 즉 호출자가 거부된 작업을 대신 실행하도록 하는 Color Runs Policy, 거부된 작업을 단순히 무시해버리는 Discard Policy, 그리고 큐에서 가장 오래된 작업을 버리고 새로운 작업을 큐에 추가하는 Discard Oldest Policy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스레드풀 태스크 이그제큐터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싱크를 무작정 사용하면 되는 걸까요? 에이싱크는 편리한 비동기 처리를 제공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사용한다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셀프 인보케이션 문제입니다. 같은 클래스 내에서 에이싱크 메서드를 호출하면 비동기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인데요. 스프링은 AOP를 구현할 때 프록시 격체를 사용하여 메서드 호출을 가로채고 여기에 비동기 실행과 같은 부가적인 동작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같은 클래스 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호출이 프록시를 거치지 않고 원본 객체의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에이싱크와 같은 AOP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코드처럼 에이싱크 메서드를 별도의 스프링 빈으로 분리하여 호출 시 항상 프록시를 통해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메서드의 반환 타입입니다. 에이싱크 메서드를 작성할 때 반환 타입은 void 혹은 future와 같은 비동기 처리 결과를 나타내는 객체여야 합니다. 이는 비동기 작업이 즉시 반환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까 본 어노테이션 에이싱크 이그제큐션 인터셉터의 두 서브 메서드를 보면 반환 타입이 void나 비동기 처리 결과를 나타내는 객체가 아닐 경우 예외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예외 처리입니다. 반환 타입이 void인 async 메서드에서 발생하는 예외는 호출자 메서드로 전파되지 않는데요. async 메서드는 호출자 메서드와 별도의 스레드에서 실행되어 메인 스레드에서 캐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sync 메서드에서 발생한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completable future와 같은 비동기 처리 결과를 나타내는 객체에 담아서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async uncaught exception 핸들러를 사용하여 예외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방식인 async uncaught exception 핸들러를 사용해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만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async uncaught exception 핸들러는 비동기 메서드 실행 중 발생한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예외를 핸들링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링은 이를 구현한 심플 async uncaught exception 핸들러를 디폴트 핸들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구현체를 사용하면 기본적인 예외 처리 로직을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접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핸들러 인터페이스의 커스텀 구현체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async configure의 get async uncaught exception 핸들러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하여 이전에 정의한 핸들러를 반환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async 메서드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은 우리가 정의한 핸들러를 사용하여 예외를 처리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로그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알림 전송이나 예외 분석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관리할 때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스프링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스레드 로컬을 기반으로 동작하며 트랜잭션 정보를 현재 스레드에서만 유지합니다. 따라서 다른 스레드로 작업이 넘어가면 원래의 트랜잭션 정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sync 메서드는 호출자 메서드와 독립적인 스레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두 메서드의 트랜잭션 생명 주기가 다릅니다. 이는 메인 작업은 성공했지만 비동기 작업이 실패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데이터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톡픽 데이터는 DB에 성공적으로 저장을 했지만 파일 매핑이 실패한다면 이후 톡픽을 조회했을 때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러한 문제가 일시적인 오류에 그치거나 복구가 용이하다면 괜찮겠지만 만약 서비스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방식들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비동기 작업을 동기 작업으로 전환하여 호출자의 트랜잭션 내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비동기 처리를 포기하게 되므로 전체 시스템의 성능과 응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보상 트랜잭션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보상 트랜잭션이란 커밋을 통해 이미 반영한 데이터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논리적으로 롤백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즉, 특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뒤에 후속 작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 작업의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완료된 작업의 효과를 취소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만 작업마다 보상 로직을 설계하고 유지해야 하며 보상 작업은 추가적인 시간을 소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잭셔널 메시징 패턴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랜잭셔널 메시징 패턴이란 트랜잭션과 카프카 래빗MQ와 같은 메시징 시스템을 결합하여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트랜잭션 커밋이 메시지를 DB에 함께 저장하고 별도의 메시지 소비자가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구현 난이도가 좀 있고 메시지 브로커 설정 등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 사항과 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프링 에이싱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들은 이렇고요. 제 발표를 듣고 조금이나마 비동기 처리에 대해 이해하셨기를 바라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